해보자. 자, 최근에 이순신 프로젝트 내부에서 어떤 모종의 뭐라 그러지? 인물이 출연하셔서 외신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뿌려주고 계세요. 외신을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서 잠깐 소개를 하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배터리가 이렇게 위험하네요. 예전에 착탈식. 착탈식 배터리 사용이 안전과 환경에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쉽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영국에서 쓰레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모아놓은 곳에서 이 배터리들이 불을 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처리하면서 배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충격을 가하면 거기서 또 폭발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원래는 이렇게 분리 배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분리 배출. 우리 아파트 가도 맞아요. 배터리만 네. 그렇죠. 근데 배터리 따로 근데 그거를 형광등 배터리를 분리 배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갖다 버리지. 일반 쓰레기. 저는 아니요 안 해요. 아니요. 형광등은 어떻게 긴 걸 어떻게 깨가지고. 깨가지고. 깨서 마대자루에 버리려고 하지 않나? 근데 깨면 안 돼요. 따로 뭐가? 네, 따로. 요새 다 깨가지고 네. 버리더라고요. 아니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는데 뭐 깨면 안 돼. 그 가스가 안에 들어있기 가스가- 때문에 그거 그 맞으면 안 좋아. 초록색 그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치. 사람들은 그걸 그냥 깨서 물에다 깨서 버리더라고요.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다 함이 있는데 자기가 다 깨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깨는 순간. 그래서 일단은 환기 잘 하고 그거는 깨면 안 되고요. 나는 그런데 그거- 쓰레기 얘기가 나왔는데 쓰레기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라이터.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도 많이 터지고 이제 그 우리 부탄가스 같은 데 쓰는 이 가스통 맞아. 그것도 구멍 네, 내서 맞아요. 들어. 구멍 내서 해야 되는데 그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특허가 하나 있어요. 팽창을 하면 위에 이렇게 막아놓은 앞 뚜껑 있잖아요. 이렇게 폭 나가. 그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가스가 새어나가게끔 돼 있어. 그 터지지 않는 그 부탄가스. 그게 우리나라 특허로 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잘 버린다. 만력한 맥스 부탄? 네. 그런 걸 하나 개발해야 돈을 버는 그런 거예요. 거는 어떻게 안 터진다는 거? 터지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구멍이 막혀 있는 상태고 얘가 팽창을 하면 이게 푹 올라와. 그러면 구멍이 딱 생기는 거야. 폭발을 안 하게? 그냥 폭발을 안 하게. 절대 안 깨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를 압력으로 누르고 있으려 그러면은 폭발을 해버리니까. 폭발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레기들이 배터리를 지금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좀 영국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좀비 배터리라고 이름을 줬던 이유가 한번 터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폭발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번 주에 쓰레기 우리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여간 쓰레기 재활용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터리도 빨리 수거를 해서 이제 배터리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진짜 안 좋은 게 물을 뿌리게 되잖아요. 물은 또 해수가 돼서 지하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하수를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쓰레기 분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연구라든가 이런 게 활동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하는 편이죠. 네, 잘하는 편이고 나는 옛날에 우리 그 난지도라고 하지 그 상암이 있는 데 있잖아. 난지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난지도가 뭐냐면은 여의도, 네. 밤섬 이런 것처럼 한강에 있는 무슨 섬 같은 거였어. 네. 그래서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 난지도라고 같다고. 거기를 거시기 해가지고 나온 게 상암동 원더급 경기장 DMC 거기야. 거기가 옛날에 다 지금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지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모르겠는 게 그럼 매립이라는 거는 땅을 파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산처럼 그 산처럼 가요. 그 쓰레기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무슨 메탄가스가 폭발하네 저쩌네 막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봤거든.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이거 환경 문제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때 난지도가 없어지긴 없어진 건데 그럼 그 난지도에 있던 걸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묻어버린 거야? 거기다 이제 흙으로 덮어서 덮어버린 거야. 산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산을 만들었잖아. 그 산을 다시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치, 그치, 흙으로 그치. 덮어버린 거야? 간접처럼? 지금도 가면 냄새가 나. 그 동네는 어. 이렇게 자유로를 타고 그 강변북로를 타다가 자유로로 들어가면 거기 지나갈 때 냄새가 나. 왜 정말? 진짜로 냄새가 나고. 형 그게 그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양대교 지나갈 때.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보통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우리도 동부간선도로 타고서 분당 가다 보면은 성남 지금 MB가 아니라 그 박근혜 있는 그쪽 지나가서 성남 쪽 가다 보면 냄새 나거든. 거기 하수처리장 있어. 도시 근처라서 그래. 도시 처리.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이 있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지하수는 다 썩고 있다는 거 맞아요. 결론 썩고 있다. 지하수가 썩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먹잖아. 지금 크리스텐슨 교수는 전기 자동차는 내연 자동차보다 훨씬 오래 타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폭발성 및 유독가스를 방출합니다.
사고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다시 점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크리스텐트스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저번에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전기 자동차가 진짜 친환경 자동차냐? 그리고 내연 자동차보다 오래 못 타요 전기차는. 아니 오래 못 탈 수 있어요. 오래 탈 수 있는데 배터리를 계속 교환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려면 이제 새 차를 산다는 거지. 네. 사실. 근데 지금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게 더 쌀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핸드폰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거는 프로그램 소비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를 쓴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프리미어 프로 지금 나오는 어도비 CC는 한 3, 4년 전에 최고 사양의 PC를 갖다가 돌리면 아예 실행이 안 돼요. 3, 4년 전에 270만 원, 300만 원짜리 PC를 가져가서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안 돼요. 제가 PC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우리 집에 PC가 6년이 넘은 PC를 네네네. 지금 돌리고 근데 있어요. 그런 프리미어 CC를 못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CC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네. 몇 명이나 쓰겠냐는 그런 사람이 국민의 몇 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유의 서비스 예전에는 이런 영상을 편집하고 뭐 이런 고화질의 사진을 찍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이제 4K 영상을 편집을 하고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봤자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고화질의 전문가의 영역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도 예전에는 수천만 원 돈을 내야 할 수 있었던 작업을 몇백만 원 수준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뒤에 후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범용이 되는 그거를 거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제품이 고사양해야 된다, 뭐 화질이 좋아야 된다,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면도 있죠. 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지금 노트북은 약간 네. 차 배터리랑 약간 달라. 지금 기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유저 그치. B2C 어플리케이션에 관련한 거고 형님이 말하는 거는 안 그러고 만들 수 있다는 그치, 건데 그치. 그럼 과연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음. 유저 B2C 애플리케이션이냐 아니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냐 이걸로 차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도 OS 레벨이 있고 시스템 그 유저용 레벨이 있습니다. B2B, B2C로 따지면 돼. B2B 레벨에서는 크게 그거 될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갈아 끼면서 살아도 돼. 근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 내장 디자인과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그치. 도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V1이 있고 V2가 V3가 있으면은 V3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 이상에서는 이 차이 안에서 안 돌아요. 그치. 열어버리면 이제 넘어가는 수요가 생기는 거지. 넘어가는 수요가 이제 안 굴러가진 않을 거라는 거야. 이 넘어가는 수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그게 심하면 나라에서 규제를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그 규제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없지 뭐. 근데 그거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 사실. 그건 할 수가 없지.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쓰레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쓰레기통 그쵸, 말했지만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빨리 도래를 하지 않으면 지금 빨리 회수해라라고 바로 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개선하지 않아요.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놔요. 근데 그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 우리 과거 이제 알카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에서 관리를 우리 기존에 당해봤냐면 2000년 초반에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해외에서 우리 회사에서 알카라인 배터리를 수입을 했나봐. 그게 관세청에 신고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양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세청인가가 어디서 몇 년을 계속 연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그거 되냐. 어떻게 처리했냐, 어떻게 처리했냐. 근데 이제 이런 게 예전에는 더 엄격히 관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예전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규제가 국내 규제였어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국내에서 통제하고 국내에서 경쟁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했을 때 해외에서의 어떤 경쟁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 나라들이 엄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이거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제3국이잖아요. 제3국이고 네. 그리고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냐?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가장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이득을 보는 선진국들이 그것을 책임감 있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선진국들은 이런 규제를 하고 싶어 해요.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규제를 하면은 못 그렇지. 쫓아와. 중국을 비롯한 이제 규제가 장벽이 이 돼버리는 거야. 신흥국들은 규제를 안 하길 원해요. 너희들은 환경 다 이렇게 엉망진창 해놓고 발전해놓고 네, 그게- 우리한테는 왜 추가 비용 네, 떠넘기냐. 그게 이제 CO2
CO2 이제 판매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미국도 CO2 이번에 프랑스 그 탈퇴했죠. 탈퇴해버렸잖아. 걔네도 이제 책임감 없이 자기네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빠른 제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배터리 부분도 전기 자동차를 이제 지금 막 하고 있고 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LG 화학도 그렇고 뭐 SK도 그렇고 재활용에 대한 어떤 연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국가 과제로 지금 연구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배터리의 수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계속 수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수소차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양이 들어가요. 아, 결론은 수소였더구나. 환경이 아니고. 아니. 관련된 줄을 산 거 아니야, 테마주?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영국에서 생긴 문제는 배터리 이제 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처리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이거를 수거를 이렇게 쭉 하는 걸 갖다가 제조업체한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배 째버릴 거거든. 그냥 전 세계적으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어떤 후진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면서 어디 저기 하는 군데다가 아예 사업으로 그러니까 출자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제조회사에서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냐면 제조회사는 그걸 수거하면 자기네들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할 때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조회사는 만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말은 아예 그런 전문 회사를 만드는 거야. 비용을 출자해서 만든 지금 거지. 전문 회사를 만든다라는 그것은 폐기 부분에 대한 거잖아. 폐기. 근데 수거를 하게 되면 폐기하는 것이 안 적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폐기들 이 수거도 비용을 얘네가 안 제조사가 하고 도와야 내라고 되는 돈을. 출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양이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수거하는 만큼 비용을 많이 돈을 내면 내게 하면 되잖아요. 줄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나라에만 하면은 그 글로벌 경쟁에서 취업질까봐 애들이 안 할 테니까 아리백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리백 이런 데에서 뭐 그것도 하듯이 회사를 만들어 그 나라에 그 나라마다 출자를 하고 기업마다 출자를 해서 매출 대비를 만들면은 해가지고. 얘네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끔씩 통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배터리인지 그걸 해가지고 분담시키면 되지. 처리는 거기 가서 R&D를 그치, 해가지고 그치. 하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가 나올 수 있어. 야 우리나라에 빈 땅 많으니까 걷다가 때려 폭발 시켜라 그냥. 뭐 아르헨티나 뭐 저쪽 이런 데땅 엄청나. 그 어떤 방법이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쓰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땅 없을 거라고. 아니, 땅은 문제가 아니고 이거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을 전 세계가 같이 하면 그래, 일단 제조하는 회사들이 그 나중에 이제 뭐 재활용 부분, 그러니까 분해를 안 하고 그냥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는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분해를 해서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폐기물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자들한테 계속 푸시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하나 있어. 우리 캔을 마시잖아. 음. 음료수. 어떤 건 알루미늄이고 어떤 건 철이다. 근데 그 참 환경으로 되돌아오면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급격하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걸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네, 맞아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아예 비싼 거 하나 있고. 두세 벌 정도만 가지고 있고 차도 아예 안 타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뭐 선진국은 거의 뭐 절반 이하 수준 신흥국들은 뭐 3분의 2 수준 이렇게 소비하는 그 자체를 아예 줄여야지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근데 나는 반대일세. 소비를 줄이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하겠지만은 소비를 줄이면 이제 돈이 안 돌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안 돌고 이게 소비 아이러니한 줄었더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죽으려고 그치. 그러나 환경 웃기지 마 지금. 당연하지. 다 플라스틱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잖아. 환경은 일단 먹고 살아야 환경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다들 복지 수준이 올라와서 전 세계가 환경 문제를 고민할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봐. 또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거든. 전 세계적으로 막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요새 와서는 또 이 연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라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이 사람들이 생각해 약하지 않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해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를 살려야 돼. 이렇게 보존해야 돼. 괴롭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뭘 해도 이거를 충분히 정화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저번에 내가 환경단체 다 좋은데 네. 환경단체를 다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하잖아. 아, 그렇지. 그렇죠. 중국 애들이 그런 네. 거 하는 거 봤어요? 인도 애들이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하는 소리가 먹히려면은
큰 나라들이 알아들었을 정도 이게 올라와야 된다는 보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신제품 개발하고 때려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아까 말씀한 것도 맞아요. 지금 이거 온난화는 뭐 불안해 말이 그치, 많았잖아. 요새 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9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뭐 유엔 환경 보전 회의 막 이런 거 맞아. 우리나라 막 색감을 있었어. 살립시다 막 이런 거 응. 우리나라 막 내일은 늦으리 슈퍼 콘서트 이런 거 안 해요? 막 콘서트 하고 막 유행처럼 지나갔어. 야, 그게 93년도지. 그러니까 93, 94 이랬다고. 그래 그때 그러면서 뭐 장난 아니었잖아. 그러고 이제 그러고 어떻게 됐어? IMF 먹고 나니까 그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장난치나? 미친놈들 누가 그럼 어디 감히 환경이야? 웃기지 말라 소리지. 먹고 사는 거 앞에 무슨 환경이 있냐고. 먹고 살면 우리나라 법을 있고 먹고 살면 할 때 환경 소리 한 거란 말이야. 그치. 먹고 살면 해준 다음에 하라는 얘기지. 네. 근데 그거를 각자 개인 나라로는 지금 글로벌 경제 때문에 안 되니까 글로벌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거 하는 애들이 있어. 만약에 누가 특허 하나 제대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하잖아? 그럼 막 협정 생긴다? 지네가 돈 거니까? 그치. 특허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특허 만들어봐. 안 돼.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다음 주에도 많이 오세요. 이 시간에 한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불금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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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